우선 이제 간단하게 저를 소개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외식산업학과 이제 석사 과정만 수료를 했고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조리를 기본으로 해와갖고 한중 일양 자격증 이제 기본으로 취득을 하였고요. 2000년도에 국제 요리 경연대회 한식 부문 금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제 경력으로는 2001년부터 3년까지 세총호텔 외식사업부에 근무를 하고 2003년부터 14년까지 신세계푸드 이제 조리하고 SV, HMR 상품 개발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제 HMR 상품 개발은 2007년부터 퇴사할 때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스푸드 이제 국선상에서 R&D 연구소장 겸 그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서광 알루미늄으로 이직을 해서 여기서 또한 이제 연구소장 하고 있는데 쭉 저 보시면은 2001년부터 16년도까지 식품 쪽에 이제 종사를 했는데 뭐 다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도 잠깐 이제 업종 전환, 식품을 떠나서 다른 시야로 좀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비식품 이제 알루미늄 쪽에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알루미늄도 제가 이제 푸드에 있을 때 좀 사용을 해보고 하니까는 아, 미래 트렌드로 괜찮겠구나 해서 좀 더 이제 도전, 되게 이제 애착이 가는 분야고요. 그리고 이제 요 관련해 갖고 제가 이제 HMR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제품을 이제 고객들이 쓰긴 하는데 왜 그러니까 만족을 느끼고 있나? 그래서 이제 논문 주제를 HMR로 이제 정해서 제가 이제 리서치하고 통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엄청나게 저한테는 유용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나온 데이터를 통계로 해갖고 제가 이제 HMR 쪽에 제품 개발하는 프로세스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지금 남아있는 신세계 푸드에서는 전설적인 뭐 제품이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월 6만 개 정도 판매되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이 쭉 런닝되는 게 2011년부터 계속 고객들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마트몰에 들어가서 보시면 저는 이제 메뉴명도 제가 지어서 만든 건데 맵고 시원한 부대찌개예요. 근데 저는 자칭 맵시 부대찌개. 그래서 맵시 있게 먹을 수 있는 뭔가 그런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맵시 부대찌개 이렇게 네이밍을 줬는데 그 반응도 이제 되게 이제 좋아라 하더라고요. 히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아, 이렇게 탄생이 됐구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마 부대찌개도 되게 브랜드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탈피해서 뭔가를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를 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기회가 됐던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 이게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인터넷 서칭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해보신 분 계시나요? 안 해보신 분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보다 보니까 ENFP 해갖고 해보니까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음식 서비스 저하고 딱 맞더라고요. 제가 이제 질리지 않고 쭉 해왔던 음식 관련된 분야는 새로운 거 계속 도전하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저한테 맞구나 해서 얘가 정말 잘 만든 프로그램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안 해보신 분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조금 힘드신 분들이 갖고 해보시면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회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광 알루미늄에 지금 다니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은 13년도에 설립을 하였는데 저희 이제 대표님은 여자 사장님이세요. 황예실 대표님이라고 하고 참 어떻게 처음으로 여자 사장님이 계신 회사에 처음으로 해봤는데 참 다정다감하고 참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여기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유일하게 국내에서 알루미늄 가지고 친환경 대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첫 번째로 인정해주는 제일의 이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회사는 지금 화성에 지금 제가 근무하는 건 화성에 있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회사에서 주력으로 이제 하는 거는 알루미늄 냄비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직화용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일은 이제 주력 제품은 아니고 이제 다들 저도 이제 명함에 알루미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호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호일은 주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화용기 부분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보시면 일회용 냄비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일회용 냄비 가지고 제품화를 했는데 소비자분들 잘 모르세요. 용기로 보시니까 포장 용기로 보시고 집에 냄비를 그대로 하나 준비를 해갖고 제가 일회용 냄비로 만든 거를 버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다시 조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많이 모르셨어요. 지금도 제가 얘기하면은 모르세요. 근데 지금은 계속 뭐냐면은 이거를 계속 노출하다 보니까 계속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도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활용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HMR이라는 게
앞서서 아마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간략하게 하면은 제가 이제 주력으로 했던 거는 RTC 간단 조리 이제 먹는 음식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HMR에 관련돼 갖고 주 1회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이 84% 정도 됩니다. 그럼 흔히 저희한테 많이 다가와 있는 게 이제 HMR 시장입니다. 저도 여기 이제 다 각 회사는 다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회사도 어떻게 보면 HMR 제품군에 속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논문에 보시면 아마 저희가 이 군을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 전문가 집단에서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서 인용해서 쓰기가 힘든 게 여기 안에 저희가 굳이 만두, RTH는 3분 카레, RT 이제 바로 먹는 것들 이렇게 나눠놨지만 피자 가지고 한 끼 식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은 여성분들 중에서도 소식을 하시는 분도 피자 한 끼로, 한 조각으로 한 끼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HMR이라는 게 자체가 나눠지는 건 지금도 전문가들 때는 좀 혼동이 있긴 한데 가정식 대체식이니 가정식 대용식이냐 이런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가정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그 군이 HMR 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니다고 하는 그게 전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전문가가 이제 논문을 새롭게 한국식으로 만들어서 쓴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저희가 먹는 주식이 아닌 간식이 됐던 그런 것도 모든 군이 HMR 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이제 보시면은 3천조 원이 전 세계 시장입니다. 거기 안에 우리나라 시장은 2조 원. 근데 여기 안에 여기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신 분들의 매출이 들어가면 여기 10조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성장할 겁니다. 라면도 지금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라면이 한 끼 식사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HMR군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 지게 지금 현재에서는 전문가에서 뺐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저도 이제 주력을 했고 요거 제품은 이제 최종 퇴사하기 전에 만들었던 만두 전골이라고 얘는 이제 상품 평가할 때는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이 제품이 냉동으로 나왔습니다. 냉동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 취향이나 식생활 그 취향에는 이게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장점은 이제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전환을 해서 했는데 이때 개발 당시에 만약에 냉장 만두가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얘를 갖다 냉장으로 아마 개발을 진행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냉장 만두가 없어갖고 우선 냉동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 어찌됐든 이 제품도 저희가 이제 냉장고를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냉동실이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저희 식문화도 냉장에서 이제 냉동으로도 이제 비축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이제. 이건 이제 14년 버전으로 해갖고 1조 7천억 정도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HMR 시장이 두 자릿수로 계속 매년 신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ABC 분석 그것 때문에 제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ABC 분석을 신세계에서 왜 저걸 했을까 했는데 나름대로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혹시나 해서 해갖고 좀 이제 발표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해갖고 스타필드를 한번 오픈날 방문을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 신세계 이마트에서 도입한 ABC 분석 그게 딱 들어맞는 컨셉이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혹시 스타필드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아우 여기 가시면 한번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이마트가 새로운 ABC 방금 다시 이제 되돌아보고 업종이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업계를 이제 뒤흔드는 그런 게 롯데나 홈플러스에 없는 PK 마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 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PK라는 게 피콕 키친. 이게 저희 있을 당시에도 점심 주 2회씩 이렇게 품평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찬이라고 해갖고 그 위에 이제 부회장님부터 해갖고 대표님들하고 임원분들이 하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그 피콕 키친이었는데 이게 지금 저 나오고 나서 알아보니까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밀 연구소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는 관계사도 아무도 못 들어가고 그 관련자만 여기서 하는데 여기에 전문가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음식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이태리 음식이든 중식, 일식 각각의 전문가를 뽑아서 그런 제품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런칭을 시작하고 막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피코크 마켓을 판매를 하면서 새로운 피코크 제품을 다시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 이게 뭐 사진은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쌀국수를 제조하는 설비입니다. 왜 대형마트에 쌀국수 제조하는 설비를 갖다 놨을까? 그냥 쉽게 베트남 쌀국수 흔히 저희가 사는 거 가지고 간단하게 조리를 하면 돼요. 근데 이마트가 새롭게 도전을 하는 거죠. 쉽게 따지면 대형마트의 그 업계를 이제 뒤흔들면서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테스트 개념도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도입을 했다. 저는 이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담당 이제 그 개발하신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언을 받으면서 했었는데, 방식은 이게 가서 보시면은 이게 방식이 되게 간단합니다. 저희가 지금 올챙이 국수처럼 해갖고 같은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저 떡 만들 때 저희가 떡을 하게 되면은 실에 쪄서 압출내갖고 밀어내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찌는 방식이. 근데 얘는 이제 스팀 방식이라고 벨트 타고 이제 스팀을 쏴주면서 얘를 익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체 여기 있는 데서 또르륵 떨어지고 여기 터널을 통과하면서 얘가 익혀지는데, 이게 오리지널 베트남 방식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먹었던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쉽게 보면 제조 회사에서 제품화해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거고, 실제 이걸 갖다가 정통 방식을 재현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도입을 하면서 자체를 갖고 쌀국수의 트렌드, 정통성을 지켰다, 이런 걸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포장 방법 진화인데요. 2015년하고 2016년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차이 느껴지세요? 여기서 가장 저기한 거는 여기에 칸이 나눠져 있죠. 여기는 지금 원트레이에 다 겹쳐서 쌌습니다. 이 경우에 보면 예전에 그냥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계속 이게 나오는 얘기가 위생적으로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있을 당시에도 요거를 갖다 칸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푸드에 있었고 이마트에서 납품가를 인상을 안 해주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도입을 하게 됐죠. 어떻게 도입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저는 못했지만 이마트에 계신 부회장님이 지시하니까 바로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충분히 있을 당시에 고민을 했는데 안 들어주다가 이제 이걸 해라 하니까는 6가지를 팠죠. 가서 보시면 그러면 하얀색으로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RTC군 하다 보니까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똑같이 분기에 1회씩은 시장 조사를 합니다. 저랑 이제 같은 유형의 제품이다 그러면은 그 제품이 어찌됐든 간에 중간에 원재료가 바뀌거나 소스를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바꿨는지를 갖다가 기본 데이터를 백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언제 시장 조사했고 얼마에, 그리고 판매가 자체도 시시비비 각각 바뀔 때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백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기본 백데이터를 준비해 놓은 거고요. 지금 같은 유형이긴 하지만 혹시 홈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홈밀이 보시면 이런 유형의 제품을 갖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셨던 깔끔하게 나눠서 군별로 채소군, 육류군 이렇게 다 나눠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6,000원대인데요. 여기로 가면은 25,000원, 3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소비자, 마트에서 이걸 도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맛은 뭐 제가 1차 먹어보는데 맛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서 사실 이거 쓰시는 거 저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여유가 있거나 진짜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은 쉽게 집들이 해야 된다 할 때 쓸 수밖에 없어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 하시는 분들도 그대로 레시피대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제품이 나오는 게 요리가 나와요. 다 돼 있으니까. 그냥 꼭 다 잡채 재료 다 칼리돼 있으니까 그 시킨 대로 해갖고 레시피대로만 볶고 조리만 하면 그 맛이 나오는 거죠. 요것도 이제 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마트가 14개고 홈플러스가 32개, 롯데마트가 22개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이 보는 게 각각 대형마트에서 몇 가지 군의 아이템을 운영하는지, 쉽게 하면 저희가 있을 때는 요거를 똑같이 따라해서 미투 상품 만들진 않아요. 제가 있던 이마트에서 제가 만들었던 것을 롯데나 홈플에서 바로 만드는 경향은 있어요. 되게 빨라요. 프로세스 보면 저희가 이제 후에 얘기는 하겠지만은 저희가 한번 신제품 하나 런칭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걸립니다. 근데 그게 그럼 1년에 4개밖에 안 하겠네, 그게 아니고 계속 쉽게 따지면 한 달에 4-5개를 계속 갑니다. 가면서 어느 정도 일정 통과된 것들은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보니까 개발해서 포장 완제품까지 본생산까지 딱 보니까는 딱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에 한번 맛이 이상하다 그러면 6개월 이상 가거나 아니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걔는 이제 개발 중단이 돼버립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채소군이 있던 거 보셨잖아요. 그 채소군이 들어가면 유통기한이 되게 짧아요. 보통 기본 5일 이상을 못 가요. 근데 대형마트에서 보면은 정상가에 팔 수 있는 건 딱 이틀밖에 없어요. 전날 제조 입장에서는 전날에 만들어서 밤에 배송이 들어가니까 하루가 지나요. 그래서 정상가 이틀밖에 못 파니까는 너무 이제 판매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쪽에 담당 MD들이 의견을 다시 제시한 게 이겁니다. 채소군을 빼고 필요한 이제 주재료, 이제 부재료가 될 수는 있는데 채소군을 다 빼고 핵심적인 뭐 육류와 소스와 그리고 뭐 당면 같은 요 세 가지 정도만 구색을 해서 만들었는데 유통기한은 한 달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가셔서 보시면 이 제품 찾아보기 힘듭니다. 소비자 요건 니즈를 제대로 판단한 게 아니고 쉽게 갖고 MD가 자기 입맛에 맞게 유통기한 길게 정상가에 팔 거야 했던 그게 의지가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바로 이제 도태된 거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20, 30대 외식장에서 이제 봤을 때 선호하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퓨전 음식도 있고 생선찌개 뭐 있는데 가장 저희 주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마케팅 트렌드에서 봤을 때 고객이 이제 직접 느끼게 하는 거하고 메뉴 트렌드 쪽으로 봤을 때 이제 간편 요리, 다이어트 요리에 관심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지금 어차피 지금 뭐 엄지족이나 혼자 1인 가족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도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RTC 쪽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후반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